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 매체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체중이 최근 부쩍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차고 있는 손목시계 줄길이의 변화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전문가들은 체중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면 건강관리 차원이거나 음주와 흡연에 따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8일 보도를 통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그리고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팔목 부분을 확대한 사진 3장을 비교했습니다. 손목시계를 차고 남는 시계줄 끝부분이 더 길어진 점을 근거로 김 위원장이 살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때와 2달 전 모습을 비교했을 때 몸집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한국을 비롯해 북한 주변국들이 주시해온 부분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김 위원장이 자신의 할아버지 김일성 전 주석의 108번째 생일인 태양절 기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한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자 사망설 등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의 체중이 2012년 8월에 90kg이었다가 지금은 140kg대로 8년간 평균 6에서 7kg씩 늘었다며 구체적인 정보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보고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체중이 줄은 것이 사실이라면 건강관리 차원의 체중 감량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대외관계, 특히 북미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워낙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 또 주변에서도 최고 지도자의 건강을 늘 염려하는 상황에서 관리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식량난을 비롯해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과체중 상태에서의 흡연과 음주 습관에 따른 질병이 체중 감소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통치 스트레스에 지금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체중 감소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비만과 흡연은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음주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첩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비만과 흡연과 그다음에 음주가 합쳐지면 젊은 나이에 사실 상당히 치명적인 병이 생길 수 있죠. 당뇨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어떤 체중 감소에는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김 총비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김 총비서의 활동 관련 보도 등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 상태와 관련해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과 미얀마의 공포 통치와 압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최근 군부 독재에 저항 중인 미얀마 국민들이 성공하면 한국, 실패하면 북한이란 구호를 외치는 것은 이런 공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8일 B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최근 미얀마 군경에 체포된 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미얀마의 저항시인 캣티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그가 사망 전 미얀마 국민에게 군부 독재에 대한 투쟁을 호소하며 패배하면 북한, 승리하면 한국이 될 것이란 글을 남긴 것은 이 시인의 눈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그의 조국과 북한에 공존하는 공포를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을 지냈던 퀸타나 보고관은 미얀마 군부와 북한 정권에 억압당하는 두 나라 국민의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정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살에 전념하는 짐승은 캣티 시인의 유언에 압도되고 압제는 자유와 해방에 투항한다면서 패배하면 북한, 승리하면 한국이라는 이 짧은 문구는 그 자체만으로 가장 빛나며 오만한 무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과 지지자들은 최근 BOA에 미얀마인들 사이에서 군부 독재에 대한 투쟁을 남북한 상황과 비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만성적 빈곤과 인권 탄압에 시달리던 과거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미얀마인들의 강력한 염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is a too perfect example for, our possible outcome. If we lose, it will become totalitarian state, like North Korea. There's no hope, no future, nothing, 미얀마는 지난 2월 군부가 쿠데타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린 뒤 저항하는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유엔은 미얀마 군부가 지금까지 800명 이상을 살해하고 4,000명 이상을 구금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로 최근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탈북민 출신 박지연 씨는 미얀마인들의 승리와 국제사회의 지지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외부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많이 띄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런 만약에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함께 해주겠구나 라는 희망도 또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탈북 인권운동가들은 압제에 저항하는 미얀마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북한에서도 독재 정권에 맞서 변화를 추구하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문제의 장기적 해법에 필수적이라고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국가 중 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 국무부의 스코퍼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이 출석했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북한도 포함시켰습니다. From the PRC's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dismantling of Hong Kong's high degree of autonomy, to recent backsliding on democratic governments in Sri Lanka, the military coup in Burma, and the ongoing pervasive repression in North Korea, we are grappling with a wide array of human rights challenges in the Indo-Pacific region. 버스비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국가 중 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 수감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계속 잔인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동맹 파트너들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프란시스코 벤코스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선임 고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The first part is ensuring that democracies deliver both here in the U.S. and in the Indo-Pacific. And the second is helping promote accountability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egion. 벤코스메 선임 고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영내 순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이익에 상당히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코스메 선임 고문은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한일 3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한국 외교부 차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셔먼 부장관이 최 차관을 만났으며 양측은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등지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후위기 해소를 비롯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관계 구축과 도전 해결, 세계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협력 등
공동 우선 과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셔먼 부장관과 최 차관은 또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재와 미래의 국제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미국 본토와 하와이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으며 위기 시 미국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북한이 선보였던 ICBM이 지난 2017년에 실험한 것보다 훨씬 크고 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과 함께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 추세까지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 미국 본토 방어 역량이 우려된다면서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발사 왼편 전략을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불량 국가인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지상 기반 요격기와 차세대 요격기 개발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 요격기들은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맞서 미국 50개 주 전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활동단체 자금 유용 혐의로 지난해 한국 경기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대북전단 살포단체 한 곳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국 경기북부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통지서를 통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온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이민복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일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이 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활동으로 위장해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등 단체 4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무혐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9일 VOA에 그동안 경찰에게 7번의 대면 조사와 단체 계좌, 개인 계좌 내역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풍선 장비를 압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전단 살포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며 2018년 4월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전단 살포를 중단했는데도 북한 인권단체를 옥죄려는 당국의 조치들은 매우 감정적이고 불공정한 것이었다면서 이는 법치와 공정을 심각하게 어긋나게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